네, 안녕하십니까. 증권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예일입니다. 발표는 PF 대출 사업성 평가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고, 다음으로 최근 PF 건전성 분류 현황, 그리고 사업성 평가 진행에 따른 향후 추가적인 부실 전이 및 충당금 부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8월 말 발표한 감독당국의 PF 사업성 평가 결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 신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의 주요 골자였는데요. 1차적으로 동 기준이 적용된 사업장은 연체되거나 만기 연장이 3회 이상 이루어지는 등 사업성이 상당히 부족한 사업장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브릿지의 약 3분의 1이 유이하로 분류되었고, 본PF의 경우 7%가 현재 유이하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유의로 분류될 경우 재구조화를 통해 사업성을 제고하고, 부실 우려로 분류될 경우 경공매를 통해 부실이 정리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 모범 기준이 마련된 상황입니다. 유의이하 규모를 추산해 보면 브릿지론의 32%, 본PF의 약 7%, 이를 합치면 금액으로는 대략 2.6조 원인데요. 증권사들은 이렇게 유의하로 분류된 즉 이미 부실화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상당 부분 적립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형사는 전체 유의이하 익스포저에 대해 30% 정도의 충당금을 쌓았고, 중소형사의 경우 47% 정도 쌓았습니다. 특히 브릿지론에 대한 중소형사의 충당금 적립률은 63%로 올해 상반기 중 상당히 제고되었습니다. 유의 이하 익스포저에 대한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충당금 적립률 차이는 취급 변제 순위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합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살펴보면 중소형사의 경우 중후순위 비중이 대형사 대비 2배 이상 높습니다. 즉, 중소형사의 변제 순위가 열이한 탓에 회수 예상가액이 작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성 평가 결과에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요소로는 브릿지론의 만기 연장 횟수 구성입니다. 아래 왼쪽 파이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사업성 평가 결과 양호 또는 보통으로 분류된 브릿지론의 약 77%가 만기 연장 횟수가 2회 이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다가오는 9월 말, 12월 말 등 점차 시간이 흐르며 유의이하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흐름은 2025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브릿지론은 본 PF 전환이 되지 않는다면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자 부담만 누증하게 되는 무수익 자산이므로 사업성이 낮은 브릿지론의 무분별한 만기 연장 결정이 되기는 점점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PF의 경우 연체가 되었거나 분양 및 공정 성과가 저조한 사업장 중심으로 평가가 적용되었고, 분양이 아직 개시되지 않았거나 비분양형인 사업장의 경우 상당 부분 심사숙성 평가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만기 도래 시기에 따라 신사업성 평가가 점진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유의하로 분류된 익스포저가 아닌 양호나 보통으로 분류된 익스포저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브릿지론의 지역별 유의 이하 비중을 보시면 브릿지론의 부실화는 역시 입지가 주요 요인인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의 경우 60%가 유의 이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꿔 말하면 아직 지방 사업장의 40%는 양호나 보통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본 PF를 보시면 액시 분양률을 하회하고 있는 분양형 본 PF의 경우 7%만이 유의 이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 경기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사업성이 있는 곳 중심으로 온기가 퍼져나가고 있지만, 수요 기반이 약하고 분양 성과가 개선이 어려운 브릿지론이나 본 PF의 부실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업성 평가 기준으로 인해 앞으로도 정상 및 요주의 부동산 PF가 유의 이하로 추가적으로 전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사업성 평가 결과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자산 건전성 현황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높은 금리 수준과 부동산 경기 저하 등으로 PF 자산 건전성 지표는 23년 하반기부터 빠르게 저하되었습니다. 24년 6월 말 기준 브릿지론의 약 절반이 요주의 이하로 분류되었으며, 본 PF의 경우에도 약 30%가 요주의 이하로 분류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업성 평가와 자산 건전성 분류가 100%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대체로 보통 등급은 요주의로, 유의 혹은 부실우려 등급은 고정 이하로 분류하고 있어서 사업성 평가와 건전성 분류 수준이 유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1년간 전이될 부실 규모와 추가 충당금에 대해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석을 위한 주요 가정은 앞서 발표한 캐피탈의 가정과 같습니다. 먼저 브릿지론의 전이금액 산출을 위해 익스포저를 세부적으로 분해해 보겠습니다. 브릿지론 전체 총 7.8조 원 중 고정 이하로 기인식되어 있는 2.5조 원을 제외한 정상 및 요주의의 규모는 현재 5.3조 원입니다. 이 5.3조 원 중에 비수도권이거나 비주거형 사업장 3.9조 원을 대상으로 1년 내 만기 도래하는 건에 대해서만 전이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에 결과적으로 전이 금액은 총 1.04조 원 가량이 산출됩니다. 분양 개시 본 PF의 경우에는 exit 분양률을 미달성한 규모 총 6.3조 원 중에 고정 이하로 기인식되어 있는 0.7조 원을 제외하면 정상 및 요주의 규모는 현재 5.6조 원입니다. 이 중 분양률이 저조한 사업장만 골라내면 2.5조 원이고 여기서 1년 내 만기 도래하는 요주의 건에서 전이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에 결과적으로 전이 금액은 총 0.34조 원 가량이 산출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부실 전이로 인한 건전성 지표 영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전성 지표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브릿지론부터 살펴보면 현재 키스 커버리지 증권사 평균 브릿지론의 고정이하 비율은 38%인데 부실 전이 시에는 업체 평균 52% 수준 정도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브릿지론은 거의 절반 수준이 1년이라는 기간 내 고정이하로 분류되어 재구조화 및 경공매 등 정리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건전성 지표가 가장 열이한 중소형사는 브릿지론의 고정이하 비율이 90% 수준을 넘기게 되어 대부분을 부실 자산으로 인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충당금 부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1년 내에 총 5,900억 원의 추가 충당금 부담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분석을 위해서는 앞서서 산출된 부실 전이 금액에다가 업건의 부실화 PF에 대한 실제 충당금 설정 수준을 참고하였습니다. 예, 선순위나 단일순위인 경우에는 고정으로 그리고 중후순위는 회수유문 이하 수준으로 충당금을 적립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예, 아래 표를 보시면요. 현재 요주이하 부동산 PF에 설정된 충당금 규모 2조 원 정도에서 추가 충당금 5,900억 원 정도가 이제 더해지면 전체적인 충당금은 당사가 판단하는 적정 손실 규모 수준에 어느 정도 근접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적립률을 보아도 1년간 부실이 추가 전이된 이후에 충당금률은 키스 손실률의 74%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브릿지론의 경우에 키스 손실률의 85% 수준에 도달하는 등 거의 근접하게 되며 그 이후의 부실화 부담은 상당 수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부실이 추가 전이되는 1년 동안의 업권의 수익성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대형 증권사는 평균적으로 추가 충당금 부담이 충전 영업이익의 5% 수준에 그쳐 제한적이고요. 중소형 증권사도 평균적으로 21%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브릿지론 충당금 부담이 연초에는 작진 않았으나 올해 상반기 중 상당 규모의 부실을 인식하면서 일부에서는 영업 적자가 나타나기도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이제는 대부분의 중소형사도 브릿지론의 단기 충당금 부담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단 일부 업체는 아직 부담이 높은 경우가 있는데 이는 수익 기반 위축의 영향이 최근 크게 나타나고 있는 영향입니다. 이제는 충당금 적립 부담의 이슈에서 수익 기반 유지 이슈로 전환되고 있는 단계로 향후 중소형증권사의 사업 기반 위축 및 유지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비분양형 본 PF는 근본 부실 전이 분석에서 포함되지 않은 익스포저인데요. 비분양형 본 PF의 경우 분양률 등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로 인해서 사전에 부실화를 감지하기 어려운 이슈가 존재하고 현재 이제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비분양형 본 PF는 총 2.4조 원인데 그중에서 25년 내 만기 도래하는 1.4조 원 가량이 단기적인 만기 도래 부담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 비분양형 본 PF는 이제 유형별로 이제 보면은 물류센터 등 비주거 시설에 집중되어 있어서 해당 익스포저가 큰 업체의 경우에 충당금 부담이 예측보다 비교적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개별 업체별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정리하면
증권사의 브릿지론 손실 인식은 상당 부분 이루어졌으며 향후 1년 내 추가 부담 역시 상당 수준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재구조화 및 경공매를 통한 부실 정리 진행 속도가 더딘 상황으로 성장 재개와 재무 여력 확보를 위해서는 부실화된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만기가 아직 남았거나 비분양 등 최종 성과 예측이 어려운 정상 및 묘지 익스포저 중에서 중장기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규모는 총 6.5조 원으로 분석되는데요. 본 PF의 성과 확인에는 아직 시간이 있지만 보다 원활한 자금 공급과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현재 부실화 자산 정리와 선제적인 재무 여력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더해 중소형사의 경우 현재 크게 위축되어 있는 부동산 금융 시장의 회복을 기다리기보다는 이를 대체할 만한 수익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상으로 증권업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증권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당금을 상반기에 많이 적립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중소형 증권사는 어렵다고 보는데 특히 소형사는 감내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본 발표 내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형사의 경우 상반기 중 적립이 많아서 과거 대비 많이 쌓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중소형사의 브릿지론 약 절반이 현재 고정이하 자산으로 분류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도 60%를 상회하는 수준의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 인식과 충당금을 통한 대비 수준은 어느 정도 적정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다소간의 추가 부실 여지가 남아있는 가운데 중소형사는 현재 수익 기반의 축세가 크다는 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아래는 증권사의 영업 순수익이 호황기 시절에 비해서 어떻게 변동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최근에 대손 비용이 컸던 효과를 고려하여 해당 비용을 제외해서 순수한 수익 관점에서 바라본 것인데요. 보시면 중소형사의 경우 호황기 시절에 비해 전체적으로 보아도 혹은 IB 부분만 보아도 영업순수익 감소폭이 대형사 대비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대형사는 해외 주식 중개 시장의 호황 특수 등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어 있어 부동산 금융 수익 기반 침체에 대한 버퍼가 존재했으나 중소형사는 부동산 금융 집중도가 높았던 탓에 대손 비용을 차치하고서라도 수익 감소폭이 아주 크게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면 향후 추가 충당금 부담이 낮아졌다는 점은 단기적으로 시급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점에서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나 앞으로 수익 기반 확보와 지속 성장이 어렵다면 이는 사업 안정성 측면에서 다소 퀘스천 마크가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따라서 중소형사는 중장기적으로 추가 충당금 부담보다는 사업 기반 확보에 대한 고민이 더욱 중요해 보이며 또 저희도 이러한 변화에 대해 신용도 관점에서 더욱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답변 마치겠습니다.